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통장 속 돈이 상간녀의 명품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죠.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와 내 남편이 무릎 꿇고 있어요. 거실 한가운데 가족과 친척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 창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정민은 여전히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가 돈만 아끼니까 내가 대신 써준 거지. 뭐가 문제야? 정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창수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저는 손에 든 통장 내역서를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거죠.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수의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희야, 정말 이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CCTV 영상을 틀자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창수와 정미가 포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 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조카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미는 여전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당당하다니요. 창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게 기어왔어요.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화 이야기들을 가져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희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은희예요. 올해 55살이죠. 평범한 동네 아줌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에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 관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당신 격리부장 맞네라고 농담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 창수와 함께 30년 가까이 동네 슈퍼를 운영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창수 아버님 병원비, 시댁 대소사까지 모든 걸 제 손으로 관리했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게 매출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돈의 흐름을 제 손으로 직접 관리했죠. 가계부도 꼼꼼히 적었고 영수증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창수는 항상 말했어요. 당신이 격리부장이야, 은희야.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사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미용실도 2개월에 한 번, 그것도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만 했죠. 창수가 가끔 좀 쓰고 살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큰일 날 때를 대비해야지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시아버지 장례도 치렀으니까요. 친구들은 종종 물었어요. 은희야, 너 돈 얼마나 모았어? 하지만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제 돈을 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절약하고 모으고 관리하면서요. 매일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뿌듯해했죠.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하면서요. 그런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믿고 싶었거든요. 창수를 그리고 정미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제 철저한 관리 습관이 오히려 그들의 배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죠. 만약 제가 돈에 무관심했다면 평생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가 있었어요. 저만 보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매출 정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늘 하던 대로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건 저의 하루 마지막 의식과 같았거든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죠. 제 계산으로는 2,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1,900만 원밖에 없었어요. 4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해봤죠.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4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어요. 혹시 오류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거래 내역을 살펴봤는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출금 기록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수할 리가 없었어요. 가계부와 대조해봐도 틀림없었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창수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와봐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왜 그렇게 급해? 라고 물었을 텐데 그날따라 창수가 빨리 왔어요. 창수가 슬리퍼를 끌며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400만 원이나요. 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이 흔들렸죠. 하지만 금세 태연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럴 리 없는데? 은행 시스템 오류 아냐? 오류라고 해도 거래 내역이 지워질 수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요. 요즘 해킹도 많다고 하던데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자. 걱정하지 마. 창수의 답변은 너무 차분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보다 더 놀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했죠. 오히려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 오류일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왜 창수가 이렇게 차분할까? 왜 놀라지 않을까? 다음날 은행에 가서 문의했지만 시스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해킹 흔적도 없었고요. 담당 직원은 혹시 가족분이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남편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창수의 반응, 은행 직원의 말. 모든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돈을 훔쳐갈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창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모르는 일인지 궁금했죠. 하지만 아직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정민은 제 절친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20년을 살면서 서로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였죠. 5년 전 이혼하고 나서는 더욱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가게에 들렀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 언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 정민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후 확실히 달라졌죠.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자주 했죠.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며 웃었어요. 그날도 정미가 가게에 들렀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타다가 갑자기 멈췄죠. 정미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명품이었어요. 그것도 최신 시즌 제품이었죠.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는 가방이었어요. 어머 정미야. 그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정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이거 온라인에서 샀어. 짝퉁이야 짝퉁.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가게를 30년 하다 보니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눈이 생겼거든요. 재질도 다르고 마감도 달랐어요. 그건 분명 진짜였어요. 적어도 300만 원은 넘는 가방이었죠. 짝퉁치고는 너무 정교한데 어디서 샀는지 알려줘.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친구가 대신 사준 거라서. 정민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언니, 돈만 모으지 말고 좀 쓰고 살아. 나 같으면 벌써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고 그랬을 거야. 언니 나이에 뭘 그렇게 아껴? 무슨 소리야. 돈은 모을 때 모아야지. 나중에 아플 때 힘들 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 억대 아니야? 그 정도면 좀 써도 되잖아. 갑자기 나온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정미가 제 돈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20년 친구인데도 서로 재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언니가 얼마나 절약하면서 사는지 아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모으면 얼마나 될까 싶어서 며칠 후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미가 요즘 명품백 들고 다닌다더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봤다던데 어디서 돈이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슈퍼 단골 손님인 김 아줌마가 말했어요. 은희야, 정미가 요즘 달라지지 않았어? 옷도 비싼 걸 입고 화장품도 좋은 걸 쓰더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혼하고 위자료 많이 받았나 봐. 아니면 뭔가 부업을 하나?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이혼한 정미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거든요. 위자료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했으니까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갚을 돈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한 번은 정미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어요. 역시 비싼 브랜드였죠. 또 온라인에서 샀다고 했지만 택이 아직 달려 있었어요. 백화점 택이었죠. 정미야, 택이 아직 달려있네. 그래? 정미가 당황하며 택을 떼었어요. 깜빡했네. 제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어요. 400만 원이 사라진 시기와 정미의 변화 시기가 묘하게 겹쳤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예상보다 빨리 드러났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말이에요. 그날은 창수가 차 정비를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제가 심부름 때문에 차가 필요했는데 창수는 기다렸다가 함께 가자고 했죠. 하지만 급한 일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약을 사러 가야 했거든요. 그럼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아니야, 차 키 줄게.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 같으면 절대 차를 안 빌려주는 창수가 이상하게 순순히 키를 내밀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급한 대로 차를 가져갔죠. 평소에 차는 내가 운전해야 해라고 하던 창수가 말이에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런데 조수석 바닥에 하얀 종이가 떨어져 있었죠. 바람에 날려서 발밑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주워봤는데 그게 영수증이었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어요. 구매자 이름은 정미, 구매 품목은 핸드백, 구매 금액은 380만 원. 구매 날짜는 제 통장에서 400만 원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떨렸죠. 20년 절친 정미와 30년 남편 창수가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정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정미 전화번호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정미랑 어디 다녀온 거 있어? 정미? 왜 갑자기 정미 이야기를 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창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별일 없어.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 정도지. 왜 그런 걸 물어? 거짓말이었어요. 창수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거짓말하는 걸 모를 리 있겠어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영수증 하나로는 부족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창수가 정미 몰래 사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창수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평생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정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것도 몇 달간 계속 주고받은 거였어요. 오빠 고마워. 덕분에 예쁜 거 샀네 언니가. 모르게 조심해야지. 다음엔 더 큰 거 사줘. 오빠가 벌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 언니 돈이니까. 맞아. 언니 돈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오빠 오늘 밤에 만날까? 언니는 언제 자? 10시 반에 자니까 11시에 나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둘이 그런 관계였던 거죠. 제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가워졌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3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낼 수도 없고 20년 우정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그들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변명할 여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웠어요. 정미의 욕심을 이용하기로 했죠. 20년 동안 지켜본 정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어요. 다음 날 정미가 가게에 들렸을 때 기회가 왔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하다가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정미야,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언니?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서. 정미의 눈이 번뜩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다행히 목돈은 모아놨어. 1억 정도는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8천만 원 정도 있었지만 일부러 과장해서 말한 거죠. 정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헉 1억이나. 언니 정말 대단하다. 어디다 넣어둔 거야? 통장에 그냥 넣어뒀지. 이자라도 받으려고. 어느 은행이야? 새마을금고. 왜? 정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 보던 정미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와서 창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평소보다 관심을 보였죠. 1억이나 모았어? 어디다 넣어둔 거야? 새마을금고 통장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 대단하네 정말. 창수도 정미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둘 다 제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함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정미에게 또 다른 정보를 흘렸어요. 정미야, 다음 주에 목돈 옮겨야겠어. 가게 확장 계약하려고. 어디로 옮기는데?
일단 집에서 보관할까 해. 계약금 현금으로 내야 하거든. 정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창수에게도 같은 말을 했죠. 여보, 다음 주에 은행에서 5천만 원 빼서 집에 두려고 해. 집에? 위험하지 않을까? 계약 때까지만. 며칠이면 돼. 창수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지나갔어요. 정미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들이 언제 움직일지 말이에요. 하지만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덫을 놓고 있다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사주고 호텔에서 만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잡아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증거도 확실히 잡고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로 둘이 제 돈을 훔치고 있다면, 그리고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30년 인생이 무너져도 진실만큼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움직였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추적 서비스를 신청했죠. 그리고 가게와 집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동네 전자상품 가게 사장님이 도와줬어요. 은희 씨, 무슨 일이야? 이런 건 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급해서요. 누가 도둑질이라도 해? 요즘 세상이 험해서. 비슷한 일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사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작은 카메라 2개를 빌려주셨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화요일 오후 제가 시장에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온라인 뱅킹을 확인했을 때 또다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600만 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거래 추적을 요청했어요. 고객님, 해당 금액은 오늘 오후 2시 35분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 창수와 정미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창수가 제 카드와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정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돈을 인출한 후 둘이 포옹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창수가 정미의 허리를 감싸고 정미가 창수의 목에 팔을 두르는 모습. 보고 있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돈으로 또 쇼핑하자. 조심해야 해. 은희가 눈치챌까. 괜찮아. 언니는 바보야. 30년 동안 눈치도 못 챘는걸. 그래도 조심하자. 아직 더 써야 하는데. 이번엔 뭘 사줄 거야?
목걸이 어때?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거. 오빠 최고야. 언니보다 훨씬 나아. 둘의 대화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보라고. 30년 동안 눈치도 못 챘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더 끔찍한 건 정미가 저보다 창수가 낫다고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됐어요.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음성 녹음까지. 그들이 변명할 여지는 전혀 없었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에 온 창수가 물었어요. 오늘 시장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그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정미와 제 돈으로 데이트를 한 거였죠. 정미에게도 확인해 봤어요. 저녁에 전화를 걸었더니 집에서 TV 보고 있다고 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죠. 정미야, 뭐 하고 있어?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 언니는? 나도 집에서 쉬고 있어.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할까? 좋아. 언니가 쇼핑하자고 하는 건 처음인데. 정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아마 제 돈으로 또 뭔가 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언제 어떻게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를 말이에요. 저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그래야 그들이 정말로 후회할 테니까요. 일요일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창수의 형, 제 언니, 조카들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제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제안하니까 모두들 의아해했어요. 은희야, 무슨 특별한 날이야? 시영님이 물으셨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창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통장 내역서, 영수증, 사진들. 여러분, 저희 통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1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조용했던 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의 명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수증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증거예요. 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뭘 하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뭘 하려는 거냐고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30년 동안 속아 살았던 진실을요. 저는 CCTV 영상을 틀었어요. TV 화면에 창수와 정미가 ATM 앞에서 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이 포옹하는 모습까지요. 어머나. 제 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시영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창수야, 이게 뭐야? 정말이야?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미는 달랐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언니가 돈만 아끼니까 내가 대신 써준 거지. 뭐가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죠. 대신 써줬다고요? 남의 돈을 훔쳐서. 훔친 게 아니야. 창수 오빠가 준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나빠? 그때 창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정민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언니도 참 이상해. 30년 동안 돈만 모으고 창수 오빠한테는 관심도 안 주고. 나는 오빠를 진짜로 사랑하는데. 제 언니가 일어섰어요. 정미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 남편을 빼앗고도 당당하게. 빼앗은 게 아니야. 오빠가 먼저 좋아했어. 언니는 돈만 사랑하잖아. 시영님이 크게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정말. 창수야,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창수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어요. 창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용이 읽히자 조카들까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언니 돈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라는 부분에서 시영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해? 그것도 그 돈으로? 정민은 그제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항변했죠. 언니가 너무 인색해서 그래.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써?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돈을 어떻게 쓰든 그게 당신이 상관할 일이에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당신들이 사랑 노름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창수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은희야,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창수는 집을 나갔고 정민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이사를 갔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죠. 3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이니까요. 가게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슈퍼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언니가 걱정했어요. 은희야,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어떨지. 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을 제 맘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죠.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죠. 혼자 다니는 여행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옷도 새로 샀어요. 평생 시장에서만 사던 옷 말고 백화점에서 예쁜 옷들을 골라서요.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생각했어요. 미용실도 좋은 곳으로 바꿨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했죠. 동네 사람들이 은희 씨 많이 예뻐졌네라고 했어요. 6개월 후 우연히 창수를 마주쳤어요.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은희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창수 씨는요?
나는 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 씨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돈이 떨어지니까 연락도 안 받더라.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정미가 창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은희야, 우리 다시. 창수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지금이 더 행복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0대 중반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죠. 내 통장 속 돈이 상간녀의 명품으로 바뀌던 날 나는 알았다. 이제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걸.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55세의 새로운 인생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아직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이었죠. 다음 주에는 유럽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파리를 드디어 가보게 된 거죠.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저 자신이라는 친구가요. 아,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가족들 밥만 해주다가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어요. 그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가끔 창수와 정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저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55세의 새로운 시작을요. 와, 어떻게 보셨나요? 5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은희 씨의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30년 노예에서 자유로운 여성으로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들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